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제 리플렛이 SOC2 인증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SOC2 Certified, SOC2 이제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SOC2나 SOC3 인증은 우선은 이제 아무 회사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 미국 공인회계사하고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제정한 트러스트 원칙 서비스에 따라서 회사의 업무 절차나 상황 평가 진행을 하고요.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 발급되는 국제적인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지금 이제 리플렛이 SOC2 인증을 받았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리플렛의 개인정보 보호하고 내부 통제 수준이 국제 표준을 만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플사가 받았다는 의미는 정부하고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리플사를 인정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난 8년간 리플사가 어떻게 회사를 꾸려왔는지 XRP 레저에서 이때까지 6천만인가 7천만 개 정도 트랜잭션 거래가 되면서 단 한 번의 에러도 없었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해킹도 없었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 또 뭐 있었죠? 이더 클래식처럼 더블 스탠딩 문제도 없었고 암호화폐 중에는 처음으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프로젝트도 받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규제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큰 형님들은 콩그레스, 의회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SEC는 결국 의회에서 조직을 만든 거예요. 당연히 의회 사람들의 랭킹이 높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렛 클라우드가 SOC2 인증을 받은 게 나중에 규제 풀릴 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그 이제 머니그램하고 파트너십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시면요. 2019년 6월 17일에 여기 보시면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머니 송금회사 자이언트 머니그램이랑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처음부터 여기 보시면요. 이제 2년 동안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전략적으로요. 2019년 2019년 6월인데 지금 이제 2021년 3월이면 거의 뭐 이제 1년 9개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거의 맞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좀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쭉 관련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이득이었고 어차피 처음부터 전략적인 제휴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머니그램도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리플사에서도 인센티브 받았고, 리플사는 그에 반면에 마케팅으로 큰 도움을 받았고, 원래 리플사가 머니그램 지분이 있었어요. 근데 팔아서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날짜를 보세요. 2020년 12월 4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리플 헤드 솔드 15 million of its stock in MoneyGram. 뭔가 좀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리플이 1,500만 달러의 머니그램 주식을 팔았다는 소리인데 2020년 12월에 어떤 달이죠? 제이 클래튼이 리플사를 고소한 날입니다. 고소하기 2, 3주 전에 이제 주식을 처리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음모론 나오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우연의 일 수도 있지만 제이 클레이튼이 SEC 나가기 하루 전에 고소를 하고 저도 100% 증거가 없어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지만 그 음모론으로 가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결국 파트너십은 다시 와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단 리플사나 머니그램에 있어서 다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니그램 CEO 이야기를 제가 아까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리플사에 대해서 감정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쁠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SEC는 의회의 결국 하수인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EC가 만들어진 게 의회에서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보호하라, 일반 이제 투자자들 보호하라, 그 법을 집행하라, 이제 그런 집단이니까요. 사실 조금만 음모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얘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딜립 라운데요.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마켓을 창출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려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일단 누군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한데 그 기관이 될 수가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돌린 사람들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었고 그 뒤에 기관이나 은행들이 XRP를 쓰게 될 것이며 그때가 리플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건데, 속내는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리플사를 운영할 때 돈도 필요하고 리플사를 알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300원대 가격은 전 세계 리테일 투자자들이 한계치였던 거죠. 이러니까 실제로도 가격이 엄청 눌러댔잖아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는 충분히 파트너십도 많고 중앙은행들이 CBDC 이야기도 하고 계속 이제 조인트 소식이 나오니까, 아, 이제 일반 투자자들 너희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털고 은행들이나 기관들만 XRP 사용하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있는데 왜 하필 XRP인지, 왜 하필 리플사인지, 그것도 8년 동안에 이미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난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전 그래서 더 열받아서 홀드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리플사나 XRP 있어서 너무 부자연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리플사가 주식이었다면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참가도 못한 게 맞죠. 근데 암호화폐란 시장이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액수에 상관없이 기관 투자자들처럼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XRP뿐 아니라 모든 코인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생긴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아직 규제도 제대로 안 풀린 상황이라서 이제 이쪽 시장의 이제 발전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사용에 가장 근접한 프로젝트 하나가 XRP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 들고 있으면은 다른 코인 이상으로 수익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XRP 진성 홀더로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많네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오늘은 커피 대신 블랙보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 음료수를 이제 블랙볼이 마시면 시원하게 얼음이나 이제 얼려서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좋아요. XRP 투자자분들 마음에도 빨리 시원한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여름이 아니죠. 그냥 시원한 블랙볼이처럼. 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제 누군지 아시죠? 다 이제 리플사의 어시시 벌라 맞죠? 어시시 벌라라고 해야 되나? 빌라라고 해야 되나? 벌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리플사의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하는 말 항상 유심히 집중해서 많이 봐요. 그 보는 이유가 실제로 중앙은행들하고 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공유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냥 뭐 개인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ODL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저비용, 빠르고 투명하게 안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이 기술의 가치 ODL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기술의 가치를 정부가 이해함에 따라서 규제 명확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SEC의 위에 있는 다시 한번 그 의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SOC 인증 역시 도움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XRP를 암호화폐로 지정한 나라가 일본, 싱가폴, 영국, 스위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핀센, CFTC 전부 다 XRP를 인정을 했습니다. 유독 SEC만 리플사에 태클을 건다? 그러니까 분명 저는 정치적인 요소가 끼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다 G7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여기 현재 기술력이나 네트워크에서 지불 수단 효율성에서 리플사만큼 뛰어난 회사는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낄 때 안 낄 때 분간 못하고 끼니까 짜증나니까 요건 패스할게요. 여기 조금만 더 이어서 하면은 리플렛은 아직 매주마다 2개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파일럿 뉴 솔루션 LOC 라인 오브 크레딧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리플 랜딩 서비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리플렛의 제품 시장 적합성과 수익화 글로벌 사용에 있어서 우리 리플사는 자신감에 차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기사가 바이낸스에서 이번 조종장 때 10만 달러 이상의 주문이 올타임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고래들이 많이 샀을 수 있다라는 의견의 기사를 제가 코인텔레그래프닷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제 한동안 조종장이었다 20% 정도 올랐잖아요.
이제 첫 번째로 오른 이유가 1.9조 달러 부양책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IPO 이번에 그 기대감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고래가 누구냐 들어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오도가 10만 달러 이상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 기관들이 페북이나 구글이라든지 애플 등등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기관들이 샀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게요.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레지 사장이 일론 머스크 어떻게 보면 꼬셔서 같은 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샀다 비트코인 샀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페북이나 구글, 애플이 이런 이 고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발표를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홀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다가가시는 거, 보수적으로 비트코인 구매하시거나 이더리움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추천은 드리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분위기를 보니까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규제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말 듣고 뭐 전재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알트코인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괜찮았다 여기에 조금 더 투자해 볼까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그런 알트코인도 있으면 조금씩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RP 영향 역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코인에 비해서 현재 소송권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XRP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먼저 생각을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